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흑해함대 재기불능이다. 이제 흑해함대는 아주 사라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흑해함대가 안 그래도 없는 전력에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미사일 초기함 한 척, 그리고 흑해함대 내척분인 잠수함, 킬러급 잠수함이 지 혼자서 그냥 사고가 나서 박살나버렸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프랑스가 도와줄게, 구조해줄게 라고 하는데 싫어! 하고는 승조원들이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지중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은 최신형 AIM-120D3 암람 미사일 400발을 구매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포르투갈은 미국의 F-35 대신 스웨덴의 자스-39EF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이 미국의 최신형 암람인 AIM-120D3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00발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 DSCA가 독일의 신형 암람 구매 요청을 승인했는데 거래 규모만 무려 12억 달러에 달하는 독일 역사상 최대의 공대공 미사일 거래 기록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 A400M 수송기를 판매하는 스페인이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튀르키예제 고등훈련기 후어젯 4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10억 4천만 유로에 후어젯 35대를 구매하고 옵션으로 10대를 걸어두는 이번 계약에 따라 튀르키예제 훈련기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유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 공군이 비즈니스 제트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공중급유 시스템 NGAS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jet을 기반으로 한 공중급유기 조달이 추진됩니다. 중국이 최근 푸젠 항모에서 이착함 성공을 공개하며 차세대 함재기로 홍보 중인 J-35가 미국 F-35보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일반 사람의 손바닥 면적보다 작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 중국은 특수 스텔스 설계와 메타물질 기술이 이러한 스텔스 성능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F-16AB MLU 28대를 주력으로 운용 중인 포르투갈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EF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포르투갈이 미국의 F-35A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브가 포르투갈 현지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암람 D3, 그거 이제 200km 이상 날아가는 뭐 한 250km 정도 된다고 좀 봅니다. 요거 지금 독일이 35대를 구매한 F-35A 전투기에 장착하는 용도로 400발을 구매한다라는 건데 총 사업비 12억 달러. 근데 400발, DSCA가 이제 12억 달러, 400발 이렇게 했으니까 발당 300만 달러. 네, 발당 300만 달러. 이제 암람 한 발이 미국의 일단 콜 가격으로 40억이 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협상 들어가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뭐 한 200만 달러대 초반 뭐 이 정도로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독일이 이렇게 사거리 200km가 넘는 암람 미사일을 대량 도입한다라는 소식 들어왔고요. 자, 스페인이 튀르키예 후어젯 훈련기를 35대 일단 구매한다. 옵션은 10대.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게 우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 첫 초창기 때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스페인이 이제 이 에어버스와 A400M 수송기 공동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공동 개발하니까 자기네들이 떠맡아야 할 물량이 있죠. 이걸 튀르키예에 떠넘기고 그 대신 튀르키예도 바터 무역으로 자 니들도 이거 사가자, 교환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국에 그때 제안했었죠. T-50 사갈 테니까
절충교역으로 T-50 받아갈 테니까 니들이 A400 사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A400은 지금보다 성능이 좀 떨어져서 제가 막 그때 반대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그걸 우리 한국과는 실패하고 이제 이렇게 튀르키예와 성사시켰습니다. 이 후어젯은 아직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도 지금 이거 없어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27년에 그리고 2년 후죠. 27년에 초도본이 인수되고 스페인은 28년에 이걸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T-50처럼 이 F-404 엔진 들어갑니다. 한 발 들어가고 마하 1.4 우리 T-50하고 비슷한 성능이에요. 대당 49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후어젯이 드디어 실전 배치되기도 전에 판매가 되었다. 물론 A400M을 그 대형 수송기를 구매해 준 조건으로 이제 바트 무역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적이 있다. 우리 T-50의 강력한 경쟁자가 또 등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미 공군이 이제 지금 공중급유가 너무 부족하니까 PMC도 쓰고 하는 중에 KC-46 이거는 그대로 가고 KC-46을 그대 더 느리기는 싫다. 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세트 요거를 기반으로 공중급유기를 만드는 이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덩치가 작아서 전투기 한 대는 몰라도 2대 정도까지도 저는 이 급유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공중급유기 미국은 많이 필요하죠. 자, 중국이 이제 J-35 보여주고 나서 그냥 J-35에 대해서 일단 뭐 그냥 막 지르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검증이 안 되니까. 우리 J-35는 말이에요. 특수 스텔스 설계 그리고 메타물질 기술. 메타물질이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투명 망토 같은 빛을 굴절시켜서 안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기술 집어넣어서 스텔스 성능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손바닥만하게 보여.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덩치 큰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증명은 되지 않죠. 자, 포르투갈이 미국의 F-35 살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F-35 비싸죠. 일단 이 27대 도입에 미국은 55억 유로 내놔라 이러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얼마나 비쌉니까? 유로는 또 달러보다 더 비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이 확 치고 들어온 거예요. 포르투갈 니들 현지 업체하고 컨소시엄 해서 우리가 니들도 돈 벌고 이렇게 하자. 포르투갈 니들은 뭐 어차피 최전방도 아니고 최후방 아니냐 나토에서. 그러니까 니들이 뭐 방공 딱 하들 있냐 스텔스기 필요하냐 비싼데. 그래서 그리펜 이거 사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여기에 귀가 쫑긋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펜 NG 확 나타났는데 또 포르투갈은 남미에서 브라질이 또 포르투갈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브라질이 또 이 그리펜 NG를 또 라이센스 생산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지금 갑자기 이 F-35가 안 되고 그리펜 NG 쪽으로 확 기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럽 방산 상황이고 자, 흑해함대가 어떻게 지금 폭망하고 있는지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흑해함대가 극심한 부정부패와 인적 자원 자질 악화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함대 상황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소속 함정 두 척이 침몰에 준하는 수준의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아 운항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과 미사일 초계함 각 한 척이 최근 한 달 사이 치명적인 사고를 겪어 운항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부품과 기술자가 없어 수리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VCHK OGPU가 현지 시각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8월 초 아조프의 템유크만에서 작전 중이던 부얀M급 미사일 초계함 비시니 볼료초크함에서 먼저 발생했는데요. 지난 2018년 취역한 이 배는 950톤급 미사일 초계함으로 칼리브르 미사일 8발을 탑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배는 조타장치 불량으로 민간 유조선과 충돌한 뒤 대파됐는데요. 이후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노보로시스크로 옮겨졌지만 부품과 기술자가 없어 2달 넘게 방치된 상태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고는 현지 시각 9월 27일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랄터 해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중해에서 나가던 흑해함대 소속의 킬로 636.3형 디젤 잠수함 노보로시스크함에서 항해 중 누유 사고가 발생해 대량의 연료가 선체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킬로급 잠수함의 최종 개량형이자 가장 최신형인 킬로 636.3형인 노보로시스크함은 지난 2014년 취역한 3,100톤급 잠수함으로 21년 대대적인 성능 개량 공사를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리아를 거점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노보로시스크함은 9월 27일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하던 중 누유 사고를 일으켰고 대량의 기름이 배터리 수용구역과 선체 하부에 유입되어 현재 모든 전원 장치를 끈 상태인데요. 폭발 가능성이 보고돼 현재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흑해함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양수기를 사용해 배 안의 모든 연료를 바다로 빼내 폭발 가능성을 줄인 뒤 예인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나토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해역에서 연료 탱크가 터져버린 러시아 잠수함. 10년밖에 안 된 잠수함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킬로급 잠수함. 그것도 최신형, 가장 최신형 킬로급 잠수함이 지브랄터 해협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예인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이로써 아마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이 부얀N급 비시니 볼레초크함, 최신형 미사일 초기함이죠. 칼리브르 미사일 8발을 장착하고 아조프에 나가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칼리브르 미사일 발사 임무를 가지고 나갔다가 유조선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되죠. 근데 피하는데 조타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불량이라서 그냥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피해야 되는데 차로 치면 핸들 꺾었는데 안 꺾인 거죠. 그래서 받아버린 거예요. 유조선하고 2,000톤짜리, 950톤짜리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파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인해서 노보로시스크로 끌고 왔는데 부품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해가지고 이 8월 초에 난 사고인데 지금 이제 한 달 반 넘었죠. 한 달 반 이상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뭐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상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관련해서 내부 문건을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선체가 지금 찢어져 있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찢어져 있고 박살나 있는데 전혀 수리하지 못하고 2달가량 이러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자, 러시아 잠수함이 킬러급 잠수함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함이 지금 여기가 알제리,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려 있는데 여기가 지브랄터 해협입니다. 나가면 됐어요. 여기는 지중해죠. 여기 지금 뭐가 지그재그로 있다가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뭐냐? 바로 프랑스 해군의 군함입니다. 사고가 난 것을 듣고 인근에 있던 프랑스 해군 군함이 우리가 구해줄게 하고 갔는데 러시아가 싫어. 니들 구조는 안 받아. 왜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 하고는 이 잠수함 사고가 난 것을 그림자 함대죠. 상선들이 와서 지금 에워싸고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잠수함에 무슨 일이 생겼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리튬 배터리 터져가지고 지금 뭐 국가전선 마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름이 갑자기 새가지고 기름이 갑자기 새서 잠수함은 밑바닥에 배터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기름이 뒤덮어 버린 겁니다. 뭐 살짝만 폭발하는 거죠. 큰일 난 상황이죠. 그래서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하던 이 러시아 잠수함이 급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수함이 급부상하는 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급부상하고 메이데이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함이 프랑스가 갔는데 니들은 구조를 안 받아 하고는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들려나오는 소리는 기름이 지금 쫙 깔렸다. 그러면 양수기로 기름을 꺼내고 그리고 승조원들은 다 대피를 하고 대피해야 되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끌고 와서 예인해서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지금 흑해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보스포러스 해협 관리하는 튀르키예가 어떠한 나라의 군함도 통과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도 이 잠수함도 원래는 흑해함대인데 지중해에 나와 있다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시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 지금 갑자기 이제 친미국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들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떠돌다가 동가식 서가숙 하다가 이제는 뭐 수리하러 가야지 하고 가다가 지금 사고 난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이베리아 반도 돌아서 도보 해협 지나서 발트해 지나서 그렇게 가야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인해서 갈 수가 있겠냐? 제 생각에 맞은편에 친러 국가인 알제리가 있으니까 일단 알제리로 가서 알제리에 이런 조선소 없겠지만 일단 사람 생명은 좀 구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도대체 이거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잠수함 그것도 21년에 대규모 개량을 했던 이 잠수함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터지냐. 정말 러시아는 까도 양파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러시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